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열린 올해 사천에어쇼는 41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역대 최대 관람객 방문 기록을 경신했을 정도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2024 사천에어쇼는 행사 기간 내내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와 호주 폴베넷의 화려한 에어쇼, KT-1, T-50 등 사천에서 개발했거나 생산된 항공기들의 시범비행이 펼쳐져 많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2024 사천에어쇼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단연 KF-21이었습니다. 관람객들은 KF-21 앞에 모여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기념사진을 찍었고 시범 비행 시간에는 엄청나다라는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KF-21은 이번 사천에어쇼에서 최초 지상 전시되며 시범 비행도 첫 선을 보였는데요. KF-21이 찢어질 듯한 굉음으로 날자 관람객들은 KF-21은 소리부터 다르다, 하늘 찢어질라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KF-21과 최근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비상하고 있는 한국과는 다르게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의 처지는 최근에 더욱더 위태로워졌습니다.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정식 취임해 앞으로 5년간 국정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0년 만에 새로 취임한 프라보워 대통령은 조코위도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대체로 계승하면서 외교와 국방에 좀 더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2045년 선진국 진입을 겨냥해 제조업 등 산업고 도화를 추진할 포부인데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외교와 국방에 중점을 두겠다고 발표했지만 한국과 KF-21을 공동 개발하기로 해놓고 개발 분담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외교적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국방 역시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프라보워 대통령의 취임 다음 날 중국 무장해경선은 보란듯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영유권을 놓고 필리핀과 충돌했던 중국이 이번에는 무대를 남쪽 인도네시아로 옮겼습니다. 4,400톤급 대형 해경선을 인도네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인 북나투나해에 보내 이곳에서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의 해저 탐사 작업을 한참 동안 방해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인도네시아 해경 경비함과 해군 호위함이 도착한 이후에 유유히 물러났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 관할해역에서 일상적인 순찰 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인도네시아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조코위도도 전 대통령은 2016년 국제상설 중재재판소 판결이 나온 직후 이곳에 F-16 전투기를 배치하고 해군기지를 대폭 확장했는데요. 중국 불법조 어버선이 법 집행에 불복하면 발포하고 심지어 침몰까지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중국 해경선이 인도네시아 국유석 유해사 페르타미나가 물리탐사선을 동원해 진행 중인 해저탐사 작업을 방해했고 이를 보고 출동한 긴급 인도네시아 해경선 한 척과 호위함 한 척에 밀려 쫓겨난 것인데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프라보워의 취임 첫날 중국이 대놓고 도발을 했다는 점에서 프라보워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북나투나해에 들어간 중국의 54025는 도발 전문 해경선입니다. 남중국해 분쟁마다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말레이시아가 루코니아 암초 인근에서 석유 탐사 작업을 할 때도 이 함정이 출동했고 같은 해 베트남의 남중국해 석유 탐사를 방해했을 때도 방해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배수량 4,400톤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보유한 해군함정보다 덩치가 큰 데다 무장까지 하고 있어서 버티면 쫓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중국 어선들이 자국 순시선의 호위를 받으며 이곳에 들어와 조업을 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F-16 전투기 편대를 보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2020년 7월에도 인도네시아가 해군함정 26척과 공군기 19대를 동원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는데 이것은 이 해역을 분쟁지역화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초기에 차단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즉 공군력이 부족한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을 하자마자 중국의 영토 분쟁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을 이 해역에서 출격시켰다면 아마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KF-21은 인도네시아를 패싱하고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KF-21은 필리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프랑스 전투기 라팔과 맞대결을 할 만큼 성과를 얻고 있고 이미 라팔을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첫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공군은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카이와 미국 로키드 마틴을 유력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F-21이 2022년 첫 시범 비행 성공 후 불과 2년 만에 수출 효자 상품으로 급부상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만일 수출이 성사되면 그야말로 한국 방위산업의 쾌거라 할 수 있는데요. 필리핀 공군은 지난 8월 MRF 도입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40여 대를 사들이는 프로젝트를 위해 4천억 페소, 약 9조 6천억 원을 예산으로 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612억 페소, 약 1조 4,200억 원을 들여 초도 물량 1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군사 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에 따르면 당초 필리핀 공군은 한국의 KF-21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 프랑스 라팔, 유럽 방산업체가 합작해 제작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을 도입 대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F-16과 KF-21을 최종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게 알려진 겁니다. KF-21은 성능도 좋은데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전투기로 유럽 경쟁사들을 제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의 가격은 대당 980억 원으로 추산되며 대당 1,500억 원 수준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프랑스의 라팔보다 약 500억 원가량 저렴합니다. 하지만 성능 면에서는 로키드 마틴의 F-16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78년 처음 도입된 F-16은 4,500여 대가 25개국에 판매된 베스트셀러 전투기입니다. 다만 스텔스 기능과 각종 전자전 장비가 빠진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반면 KF-21은 부분 스텔스 기능과 첨단 전자전 장비를 갖춘 4.5세대 기종입니다. KF-21은 제너럴 일렉트로닉 에어로스페이스의 F414 엔진을 씁니다. 따라서 이전 세대 엔진인 F110을 탑재한 F-16보다 월등한 기동력을 갖췄습니다. 다만 아직 초기 모델이라 공대지 기능을 장착하지 않았다는 것은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2028년까지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개발해 양산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필리핀 공군이 현존하는 최고 성능 전투기 F-35를 도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인데요. F-16을 우선 도입한 뒤 F-35로 넘어간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핵심 전략 자산인 F-35의 해외 판매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이는 앞서 경전투기 FA-50을 판매한 이력을 기반으로 필리핀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분담금을 미루면서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는 등 갖은 진상을 부리던 인도네시아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우주기업의 사장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연구개발 분담금 감축 결정에 따른 영향을 언급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안타라 뉴스 에이전시 등에 따르면 기타 암페리아완 PTDI 사장은 최근 서부 자바반둥에 위치한 PTDI 경납고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한국과의 공동개발이 갖는 이의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KF-21 보라매 프로젝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전투기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전투기 개발 기술 및 산업 역량 개발도 포함된다. 인도네시아 자금 비중이 7%에 불과하더라도 7%는 상당한 숫자이다. KF-21 보라매 프로젝트 협업을 통해 최종 조립 기술 비행 테스트, 인증 방법, 작동 방법, 항공 유지 관리 방법 등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 또한 미래 전투기 개발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복합제 기술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전투기 생산 관련 업계 대리점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피력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훌륭한 동반자는 인도네시아에 실망하고 차기 파트너를 구하는 중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6년 인도네시아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일환인 KF-21 보라매 개발에 손을 잡았습니다. 총 체계 개발비 8조 1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개발 비용 일부를 타국과 분담하는 국제 공동개발 방식을 택했던 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개발비의 20%에 해당하는 약 1조 6천억 원을 분담하는 대신 KF-21 시제기 한 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는 조건으로 공동개발에 참여했습니다. KF-21이 개발되면 인도네시아는 현지에서 48대를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기존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수용했습니다. 부족한 재원 약 6천억 원은 정부 예산과 체계 개발업체인 카이의 자본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액이 대폭 줄어든 만큼 기술 이전 규모도 축소하게 됩니다. 시제기를 주지 않거나 기술 자료를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러자 잡음은 곳곳에서 터졌습니다. 일단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KF-21 공동개발 의뢰에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국적연구원이 KF-21 설계 기술 자료가 담긴 USB를 반출하려다 적발당하는 황당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인도네시아가 다시 한국에게 손을 내밀고 싶어하는 정황이 포착되지만 이미 한국은 KF-21을 원하는 나라들과 협상하며 스스로 몸값을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